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매일 혈압약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혈압이 훅 올라서 깜짝 놀라신 적, 혹은 병원에서 식단을 조금만 더 관리하시면 혈압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라는 말을 들었지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막막했던 적, 특히 오늘 영상의 주제인 견과류는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는 건 알지만 어떤 견과류가 혈압에 실제로 도움되는지, 얼마나, 언제 먹어야 효과적인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연구들에 따르면 특정 견과류는 혈관 내벽을 부드럽게 하고 혈압 변동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에서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죠. 오늘 25-30분 동안 저는 20년 동안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 환자를 진료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고혈압 환자에게 가장 잘 맞는 견과류 4가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혈압 프렌들리 견과류 루틴을 손에 넣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째 내과, 심장내과에서 고혈압, 동맥경화, 노인성 혈관 질환을 진료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혈압 건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교육 목적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조치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혈압과 견과류의 관계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혈압은 피가 혈관 안을 흐르면서 혈관벽을 밀어내는 압력을 뜻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심장이 피를 짜내는 힘, 혈관이 그 피를 받아들이는 힘의 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년과 노년층에서 혈압이 올라가기 쉬운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 혈관이 자연스럽게 딱딱해지기 때문입니다. 고무줄이 새 것일 때는 잘 늘어나지만 오래되면 탄력이 떨어지듯이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신장 콩팥의 조절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몸 안의 염분과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염분이 몸에 남아있으면 혈압은 당연히 올라가죠. 셋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몸이 긴장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혈관이 조여지면서 혈압이 자연히 상승합니다. 환자분들이 흔히 가지시는 오해도 있습니다. 혈압은 느낄 수 있다. 어지러우면 혈압이 높다. 두통이 없으면 괜찮다. 같은 오해들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혈압이 상당히 높은데도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조용한 위험이라고 불리죠. 이제 이렇게 혈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왜 어떤 음식이 혈압을 높이고 낮추는지, 그리고 견과류가 왜 도움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본격적으로 혈압과 관련된 핵심 요인들을 다루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견과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왜 어떤 음식은 혈압을 올리고 어떤 음식은 혈압을 안정시키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견과류는 몸에 좋다니까 먹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혈압은 음식의 종류뿐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 상태와 신경계, 혈관의 건강도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견과류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혈압과 관련된 핵심 요인들을 먼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혈압이 올라가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과도한 염분 섭취입니다. 나트륨이 몸 안에 많아지면 혈액 속에 물이 늘어나서 자연스럽게 혈압이 올라갑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나는 짜게 안 먹어요 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조사해보면 국물 요리, 김치, 젓갈, 가공식품 등을 통해 생각보다 많은 염분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신장이 염분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혈압이 훨씬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관의 탄력 저하입니다. 혈관은 사실 살아있는 조직이라 계속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며 혈압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중년 이후에는 혈관벽이 서서히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서 작은 자극에도 혈압이 쉽게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처럼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바로 혈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환자분들이 병원만 오면 혈압이 올라요 라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 역시 혈관과 신경계의 반응이 예민해져 나타나는 흔한 현상입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식습관과 불규칙한 생활 패턴입니다. 기름기 많은 음식, 단 음료, 과도한 커피, 야식, 수면 부족, 운동 부족 등은 모두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량은 많지 않은데 밤마다 떡이나 빵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는 분들은 생각보다 혈압 변동이 큽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교감신경이 자극돼 혈압도 함께 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견과류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견과류에는 좋은 지방, 식이섬유,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내벽을 보호하고 염분 배출을 도와주며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견과류가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며 고혈압에 특히 적합한 종류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는 아무리 몸에 좋은 견과류라도 양을 잘못 먹으면 오히려 체중 증가나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한 70대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혈압 조절이 계속 불안정해 고민하시다가 어느 날 잡곡밥과 함께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를 조금씩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히 많은 양을 드신 것도 아닌데 2달 정도 지나서 혈압 변동 폭이 확실히 줄어들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안정됐습니다. 이분이 하신 건 단순히 견과류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 나트륨과 설탕이 많은 간식을 견과류로 대체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혈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흔한 오해는 견과류는 지방이 많으니까 고혈압에 안 좋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견과류에 들어있는 지방은 혈관을 깨끗하게 도와주는 좋은 지방입니다. 오히려 튀김이나 가공육에서 나오는 나쁜 지방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염증을 일으켜서 혈압을 올립니다. 견과류의 지방은 이런 문제를 반대로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혈압을 올리는 핵심 요인들과 견과류의 기본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본격적으로 고혈압 환자에게 가장 좋은 견과류 4가지를 각각 왜 도움이 되는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어떤 분들이 주의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주제, 바로 고혈압 환자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견과류 4가지를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각각의 견과류가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이며 어떤 분들이 주의해야 하는지까지 모두 말씀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대표적인 견과류입니다. 오메가3는 혈관 내벽을 부드럽게 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부드럽고 유연해지면 혈압이 오르내리는 폭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호두는 이 부분을 완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적정량은 호두 2쪽에서 4쪽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니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치아가 약한 분들은 너무 딱딱하게 드시지 말고 잘게 부수거나 부드럽게 요리에 섞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마그네슘이 풍부한데 마그네슘은 혈관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지나치게 긴장하면 혈압이 쉽게 뛰는데 마그네슘은 이런 경직된 혈관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혈당을 천천히 올라가게 도와주는 좋은 지방과 식이섬유가 있어 당뇨가 있는 고혈압 환자에게도 부담이 적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10벌 정도이며 가급적 소금이 붙어 있지 않은 생아몬드를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간혹 환자분들 중에 허리 통증이나 근육 경련으로 마그네슘 영양제를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약이나 영양제를 복용 중이라면 아몬드를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피스타치오입니다.
피스타치오는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러저러 전화 혈압 조절에 꽤 유익한 견과류입니다. 피스타치오에는 칼륨이 풍부한데 칼륨은 염분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염분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혈압이 내려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특히 짠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피스타치오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피스타치오 중에는 소금이 많이 뿌려진 제품이 많습니다. 이런 제품은 오히려 나트륨 섭취가 늘어나 혈압 조절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무염 제품을 선택하시고 하루 한 줌, 즉 20펌 3시갈 정도면 충분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칼륨 섭취량을 제한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캐슈넛입니다. 캐슈넛은 다른 견과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편이라 치아나 소화 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부담이 덜합니다. 캐슈넛에는 아미노산과 미네랄이 적절히 들어있어 혈관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도 들어있어 스트레스성 혈압 상승이 자주 있는 분들에게 권하기도 합니다. 다만 캐슈넛은 다른 견과류에 비해 칼로리가 조금 더 높고 당뇨가 있는 분은 양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5마할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네 가지 견과류는 각각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혈관을 편안하게 하고 염분과 혈당의 부담을 줄이며 혈압이 급격히 튀는 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꾸준히 적절한 양을 내 몸 상태에 맞추어 섭취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한꺼번에 많이 드시고는 왜 효과가 없나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견과류는 단기 효과보다 지속적으로 드셨을 때 작은 변화들이 쌓여 혈압 안정에 기여하는 식품입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견과류는 음식이지 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혈압약을 대체하거나 갑자기 혈압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혈압이 요동치는 것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이해하고 드신다면 매일의 식단 속에서 견과류가 여러분의 혈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견과류가 왜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지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부담 없이 따라할 수 있는 7일 견과류 혈압 관리 루틴을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이 루틴은 고혈압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가장 실천하기 쉬웠던 방식들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물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식사 전에 호두 2쪽 정도를 먼저 드셔보세요. 공복에 드시면 혈관이 편안해지고 혈압이 갑자기 오르는 아침, 시간대 변동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너무 무겁지 않게 김이나 계란, 채소 중심으로 구성하시고 짠 반찬은 조금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은 평소 드시던 식단을 크게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식사 후 1-2시간 사이에 아몬드 10알 정도를 간식처럼 드셔보세요. 이 시간대는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혈압이 불안정해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몬드의 마그네슘과 식이섬유가 혈당과 혈관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커피를 드시는 분들은 이때 양을 조금만 줄이거나 디카페인으로 바꿔보시면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에는 피스타치오 한 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짭짤한 음식을 평소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피스타치오는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칼륨이 자연스럽게 보충되는 좋은 식품입니다. 다만 반드시 무염 제품을 선택하셔야 하고 가능하면 저녁 늦은 시간보다는 식사 1-2시간 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기 직전에 견과류를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소화가 더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캐슈넛 오파라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잠이 잘 오지 않는 날에 저녁 시간대에 소량 드시면 혈관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당뇨가 있으신 경우에는 캐슈넛 양을 조금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매일 10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가볍게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스트레칭 또는 천천히 걷기만 해도 혈압이 하루 종일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식단과 운동을 과하게 바꾸려고 하다가 금방 지치시는데 중요한 건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혈압을 측정하셔야 합니다. 아침 또는 저녁 한 가지 시간을 정해서 매일 기록해 보세요. 단 하루 기록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의 변화를 보아야 혈압 패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7일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혈압 변동폭이 줄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또 간식으로 먹던 과자나 빵을 자연스럽게 줄이게 되면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부담 없는 생활 변화가 쌓이면 장기적인 혈압 관리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견과류를 활용한 혈압관리법을 설명드렸지만 몇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모든 음식이 그렇듯이 견과류 역시 누구에게나 똑같이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땅콩이나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아주 소량만 섭취해도 피부 말진, 호흡 곤란, 가려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 억지로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대체 음식을 찾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입니다. 특히 피스타치오처럼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견과류는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칼륨이 몸속에 쌓이면 심장 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만성 신장 질환이 있거나 의사로부터 칼륨 제한을 권고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체중을 관리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이 많지만 그만큼 칼로리도 높습니다. 그래서 양 조절을 하지 않으면 체중이 늘어나 혈압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혹 견과류는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루 적정량을 넘기면 이득보다 손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너무 짠 견과류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중에는 소금이 지나치게 많이 뿌려진 견과류가 많은데 이런 제품은 혈압 조절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혈압 환자라면 반드시 무염 또는 저염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짠 견과류를 먹으면서 혈압이 내려가길 바라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지요. 마지막으로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견과류 자체가 약물과 심각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혈압약을 조절하는 과정에서는 음식의 변화가 전체 패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혈압이 급격히 변하거나 어지러움이 잦아지거나 약을 조절하는 중이시라면 반드시 병원에서 점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조절과 약물 조절은 항상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주의사항만 잘 지키시면 견과류는 혈압 관리에 있어 매우 안전하고 실천하기 쉬운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의 상태를 잘 이해하고 적절한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고혈압 환자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견과류 4가지와 그 이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첫째는 혈관을 부드럽게 하는 호두, 둘째는 혈관의 긴장을 풀어주는 아몬드, 셋째는 나트륨 배출을 돕는 피스타치오, 그리고 넷째는 부드럽고 소화가 편한 캐슈넛이었습니다. 이 4가지를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꾸준히 드신다면 혈압이 갑작스럽게 뛰는 상황을 줄이고 하루 전체의 혈압 흐름을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루 적정량만 잘 지키고 짠 간식이나 가공식품을 견과류로 자연스럽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의 변화는 서서히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혈압 관리가 더 안정적이고 편안해질 수 있도록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고혈압 때문에 걱정하시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참고가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혈관 건강과 평온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